네, 2월 1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이 보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내란국조특위 위원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이 바쁜 가운데 국조가 또 연장됐으니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1차 추가 청문회,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또는 수요일 날 네. 청문회가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더 청문회를 하는데 여당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내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주요 인사, 내란에 종사한 주요 인사들을 불렀다면 실무자급들을 불러보자라는 취지가 좀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연장은 필수적이지 않나 싶어요. 원래 국정조사 청문회를 할 때부터 45일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다 한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죠. 그러면 실무자급으로 불러야 되는 사람들은 주요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요 사령관들 셋이 있잖아요.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이 사령관 셋의 부하들. 소위 말하면 대령급들 네. 또는 준장 별 하나 또는 중령 이 사령관들이 지시를 받았던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내란에 얼마나 종사됐고 얼마나 관여됐는지를 확인했다면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더 하자라는 거고요. 주요하게는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헌재에 나와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걸 최종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당시 선관위 서버를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네. 그때 검찰 국정원이 온다고 했는데 검찰 누가 가기로 한 건지 네. 그 비어있는 검찰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과 관련된 의혹들 의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관계자들도 좀 불러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서버를 검찰에서 오겠다라고 분명한 진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국정조사 특위가 사법적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통화 내역도 조회가 안 돼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해버리고 불출석 해버리면 수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도 법률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부. 국회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통화 내역이라도 확인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열어서 회의 열어서 호통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제보를 꼼꼼하게 받으셔가지고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굵직굵직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단전단수 지시사항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비화폰 근데 이번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들 좀 주요하게 확인된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헌재에 나와서 주장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장과 관련해서 통화는 했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허석권 소방청장을 상대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따져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비상계엄이 발표돼가지고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놓쳤다? 아니면 서울 소방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역설을 하시겠죠.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인 지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그 지시를 제대로 챙겨라고 소방청장과 차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게 동조 아닌 뭡니까? 여하튼 핵심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소방청장은 확실히 지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통화도 한 거고요. 네네. 예. 우선 그 전에요. 이상민 증인이 국회 국조특위나 행안위 전체회의 나와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네. 헌재 나가서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법률로 의유를 받습니다. 네. 위증을 한다든지. 근데 헌재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양반이 판사를 수십 년 했다라고 해서 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공간에 나가서만 입을 열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걸 정말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허석권 청장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화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허석권 청장, 소방청장이 이상민 장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 서울소방본부장과 경기소방본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전화 오면 연락 오면 잘해줘라. 그렇죠.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한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서울과 경기에다가 소방본부에 지역본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죠. 챙긴 거죠. 잘 챙겨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결정적인 거는요.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처럼 만약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언론사의 소요 사태가 생길 거 우려했다라고 하면 왜 꼭 5개 언론사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네요. 다 해야지. 전체 다 해야지. KBS도 하고 다 해야죠. 왜 SBS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허석권 청장한테 확인했거든요. 5개 언론 맞냐라고 하지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 5개를 소방청장이 지어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공의 소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상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말 비겁한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이제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자신의 형사재판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불리할 것 같은 국조에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헌재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허석권 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시가 담겨 있는 쪽지를 받다. 멀리서. 말이 됩니까? 아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요. 제가 볼 때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을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걸 다 받아가서 야 이대로 해야지라고 하고 전화를 한 거지. 저 멀리서 저기 있네 지시사항이 그러고 지나갔다? 지나가는 개도 안 믿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개도 안 믿는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중요하게 발언한 게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 본인은 쪽지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소위 계엄 지시서가 몇 장이 있었다는 거고 최상목 대행이 받은 게 8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에서 7번이고 최상목 대행 뒤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계엄 지시서의 실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확인해야죠. 그런데 그걸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닫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시서를 공개한 건 그나마 최상목 대행이 유일한 거죠. 지시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시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것, 뭐뭐 할 것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쪽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봐야 되는 지시서다.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뭐 할 것이라는 지시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쪽지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일부 언론에서 뭐 계엄 쪽지라고 하는데 쪽지도 아닙니다. 지시문이에요, 정확하게. 규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지시서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쪽지로 폄훼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언론사 단전단수가 12월 3일 그 밤에 실제로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단전단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왜 꼭 5개냐라는 거예요. MBC, 한겨레, 경향, JTBC, 뉴스공장.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 여기는 곳. 방송 통제를 하겠다. 아무 소리도 못 나오게 하겠다. 이 매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깜깜이로 지나게 하겠다. 그 암흑천지에서 뭐 직원들이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그거는 개의할 바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